예, 지금부터는 이 문제를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제안보 전문가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처음에 이 얘기를 한 지가 벌써 한 수개월이 좀 지났군요. 그렇죠. 국장님을 모시고 당시에 이득을 한번 저희가 짚어본 적이 있었는데 일단은 뭐 일주일 정도를 두고 있고 미국은 압박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일단 여론조사를 한번 보면 뭐 우리 국민은 종료해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하군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예정대로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52.1%로 과반수를 넘었고 유지해야 한다는 37.5%였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이렇게 나오게 됐네요. 지금은 상황이 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방위비까지 같이 개입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정부가 상당히 고민이 지소미아가 이제 국민적 초미의 관심사가 됐는데 사실 연초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예.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도 말씀할 때는 종료하는 것보다는 유지하는 게 좋겠다. 특히 안보 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이 분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렇지만은 청와대에서는 최종적으로 종료하는 걸 선언을 했단 말이죠. 네. 그 이면에는 정말 복잡한 여러 가지 얽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제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뭐 여론조사도 중요하죠. 예. 워낙 국민적 관심도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안보 문제에서만은 여론조사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예. 안보 문제는 안보 문제 전문가들이 정말 수기하고 고민하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따져가지고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러나 지금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아마 청와대의 관심이 고민이 굉장히 깊어질 겁니다. 미국에서는 계속 뭐 유지하는 쪽으로 주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거 우리가 한미 동맹을 쭉 유지해오면서 우리가 과연 그 현 시점에서 미국이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과감히 그냥 밀고 나갈 것이냐, 종료하는 쪽으로 이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오늘 이제 한미 안보 협의회에서 좀 거론이 될 거고, 안보 협의회는 정말 우리 전자권 전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복잡한 문제들이 네. 주한미군 기지 이전 이런 걸 토의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잖아요. 예. 지소미아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 문제를 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여기서도 좋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제가 예상하는 아마 청와대 쪽에서 대통령 고민하시고 해서 마지막까지 12월 22일까지 고민하는 상황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표정 관리하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일본은 원래 그 한국이 이 종료하는 쪽으로 하기를 은근히 바랐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미국이 중재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미국의 의견을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미국과 같이 공조를 하면서 우리를 쉬운 말로 하면 왕따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세웠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료하는 걸 은근히 바랬을 건데 예. 사실 이 문제는 실익을 떠나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정보 공유하는 차원에서 실익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예. 미국이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동북아 큰 전략, 특히 중국의 팽창이라든지 러시아의 부활, 그다음에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은 한국하고 일본하고 꽉 묶어주려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의 지금 균열이 발생하니까 미국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게 네. 일본에서 먼저 화이트리스트 배제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대비를 했어야 돼요. 미국이 네. 이렇게 강력하게 한미일 공조를 원한다면은 미국이 이걸 중재를 하기를 바랬거든요. 예. 사실 우리도 지소미아 얘기를 꺼낼 때는 미국이 중재해서 이걸 화이트리스트 배제하지 않고 정서적인 문제는 정서적인 문제, 그다음에 뭐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인 풀자 이렇게 했는데 일본이 먼저 거기를 이제 우리 약점을 건드려 가지고 지금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그래서 예. 미국이 조기에 이렇게 그 교통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한미 국방장관이 주관하고 있는 그 안보 협의회는 일단은 오전 상황은 종료가 됐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인데 뉴스가 확인되는 대로 또 바로 그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의 경제 침략으로 발발이 됐고 일단 우리 정부에서 보는 방안은 정치적 외교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쪽으로 기조를 잡았지요. 하지만은 미국이 방위비하고 같이 들고 나오면서 상황이 참 이상하게 됐습니다. 이거 안보 문제로 보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 미국은 단지 안보 문제로 보고 있죠. 네. 안보 문제로 보고 있고 우리는 그 이면 미국이 사실 한일 관계를 어느 정도 알기는 알지만은 속내를 깊이는 몰라요. 우리는 정말 일본이 이 과거사에 대해서 사죄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건데 사실 일본이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적 감정이 안 좋거든요. 사실 뭐 이번 여론조사도 52% 나오는 것도 저는 지금 불매운동까지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그 과거사 문제는 전혀 얘기 안 하고 오로지 자기들 뭐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거 가지고 계속 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안보는 미국은 그런 건 뭐 크게 중요치 않다. 오로지 안보 문제만 보자 하는 시각이고 예. 일본은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이것도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고 우리는 지금 안보 문제 가지고 우리를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지적했으니 우리는 여기에서 원당치 않다. 왜 화이트리스트에 배제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각자 나라가 국가마다 틀리다는 입장이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미국은 큰 틀에서 한국과 일본을 조율해가지고 자기들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방위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 1조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5조 9천억 원 정도가 이제 미국이 바라는 그런 규모입니다. 이거 방위비 문제는 사실 우리가 1991년까지는 무상으로 원조를 받았어요. 예. 그러나 그 이후부터 이제 우리가 국가도 이제 GDP도 많이 올라가고 미국이 볼 때는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이제 돈도 안 내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특별 조치 협정이 이제 생겼는데 예. 사실 작년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한 8% 증액됐을 예.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통상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 항상 고민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국민들이 이해를 한다 이거죠. 물가 상승률이라는 건 기본인데 너무 이거 뭐 6배 정도 올려달라 하면은 이 동맹 관계냐 이게 과연 이렇게 국민들이 이 반발심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미국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안 낸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도 미국이 그동안 우리 한국의 안보를 뭐 굉장히 위해서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점진적으로 증액하는 거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너무 6배를 올린다는 거는 이거는 뭐 동맹 아닌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해도 이해는 못할 거다 이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항상 한미 동맹은 잘 유지해야 된다는데 우리 국민적인 정서는 반드시 동맹은 잘 유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런 동맹의 균열을 초래하는 그런 발언이란 말이죠. 6배라는 거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6배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미국이 원하는 방향에서 그런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증액하는 이런 방향에서 타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터무니없는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지소미아라는 것은 또 우리의 어떻게 보면 방어 주권인데 그것도 같이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을 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계속 뭐 저항하고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가면은 뭐 이것도 하나 지렛대가 될 수가 있겠죠. 야 우리가 그렇게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동조를 안 하느냐. 자 한미일 안보 공조는 미국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말라. 그 자꾸 벗어나는 첫 번째 시그널이 지소미아 종료로 보고 있다 이거죠.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방위비 협상 문제, 그다음에 전자권 뭐 전환 문제,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원하는 거는 하루빨리 남북 교류를 활성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통일로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미국이 협조하지 않으면은 그런 거를 진도가 나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적절한 상황에서 아마 오늘 청와대 이제 보고를 들어간다고 그래요. 예, 오후에 예,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께서는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미국 그 고위 간부들한테 정확히 알릴 거예요. 차근차근 해서 왜 일본이 이렇게 우리한테 조치했으며 우리가 왜 조치했는지 그걸 충분히 이해해달라. 우리가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런 걸 충분히 얘기를 할 거로 저는 보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미국도 겉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지만 미국이 초기에 중재를 했어야 돼요. 이거는 안보 문제는 안보 문제로 가라. 왜 이걸 가지고 경제 문제로 지금 들고 일어나느냐. 일본도 지적하고 우리도 지적하고 양쪽에서 그렇게 했으면은 이건 정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지금 가래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와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오후에 이제 대통령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아마 막판까지 고민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방위비나 지소미아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둘 다 취하려는 것이고 이것을 저희가 좀 지혜롭게 극복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겠군요. 지소미아가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여론하고 안보 문제는 별개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상황 오늘 뭐 저 좋은 결정이 나왔으면 좋겠지만은 막판까지 고민을 할 걸로 봐요. 예. 그래서 유지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고 그러나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국민적 정서가 하는데 일본이 너무 하는 거 아니냐 버릇 고쳐야 된다는 일본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옛날에 뭐 다 한일 협정에서 다 끝난 문제를 들고 나와서 자꾸 한국이 이렇게 시비 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참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정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로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끝나지 않는데 이런 상황을 미국이 잘 더 세밀히 파악하고 중재하는 쪽 좋은 방향으로 중재하는 쪽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한국과 일본이 틀어지면은 미국도 결국 불편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오늘도 청와대에서는 원칙론을 강조하는 취지의 입장이 나왔고 종료가 된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이 지소미아가 종료가 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닥치고 준비해야 될 게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당장 우리가 뭐 그것이 종료됐다고 해가지고 안보 문제에 구멍이 생긴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단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이 불편하죠. 미국이 굉장히 불편하고 미국과의 동맹 중에서 한국이 제일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식으로 또 몰고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불편하죠. 저 방위 분담금도 자기들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할 거고 예. 뭐 굉장히 올려가지고 그다음에 남북 문제 너희들 우리가 협조 안 하면 할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또 은근히 압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또 미국에서는 뭐 주한미군이 필요하는 이런 얘기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 아무튼 여러 가지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걸 고려해가지고 정부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질문은 좀 보충적으로 마지막으로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안보 문제, 지소미아는 안보 문제라는 문제도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소위 말하는 그 야전군 사령관들, 그러니까 군 고위 지휘관들, 전투복 입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미국 예. 말이죠. 제가 볼 때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당히 좀 불안한 옛날하고는 많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뭐 국내 문제도 뭐 탄핵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마 야전군 실질적으로 일하는 실무자들 그다음 군 쪽에서 이렇게 해서 대변하는 쪽으로 예. 자기의 군의 입장을 대변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그 업무를 분장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정부 관료들이 그동안 하고 있었지만 지금 탄핵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현역들을 내세워 가지고 피부에 닿는 것 같이 예. 이렇게 해서 실익을 좀 취하려고 하지 않느냐. 특히 방위비 분담 문제가 이런 것들은 사실 민간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어떤 내역이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워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우리가 이 정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다음에 군에서 얘기하면 좀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지금 취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글쎄요, 뭐랄까 좀 착잡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일본에서 촉발된 사건으로 저희가 대응을 했는데 그 대응 방법을 가지고 또 미국이 꼬리를 잡기를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글쎄요, 우리가 얼마나 어떤 이익을 얻어낼지는 모르겠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러 수를 보고 지금 덤비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오늘 그리고 이번 주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외교력을 발휘할 것인지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참 궁금하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국민들도 정부에 좀 힘을 실어줘야 되고 믿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